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. 저도 영광입니다. 먼저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현재는 조경회사 겸 건설회사를 하고 있고요. 조경학과 1기 입학 내지 또 졸업생으로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습니다. 우리 서영 씨가 몇 학번이라 했죠? 저는 18학번입니다. 18학번이시고 대선배님이 앉아 계시네요. 일기시라고. 네. 그때 당시에 학교 캠퍼스의 분위기 어땠나요? 지금 관악처럼 큰 빌딩이 있는 게 아니라 나지막한 건물들로 강의동이 있었고 네. 학생 수도 많지 않았고 굉장히 따뜻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회적 현실은 굉장히 엄혹했던 시절이 아닌가. 계속되는 뭐 데모가 있었고 휴학이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를 거치면서 농대라는 그 분위기 속에 또 이질적으로 보이는 조경학이라는 부분이 또 그 안에서 결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할까? 저희가 1기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교수님이라든지 또 강의 교재라든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생들이 들어와서 잘 채워지지 않는 그런 학창 생활이 아니었나. 말씀해주신 것처럼 1기 졸업생이시잖아요. 혹시 수업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? 그 당시에는 전공 과목이 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현재는 한 120학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, 130학점. 130학점? 네. 우리 때는 160학점이었어요. 전공에서 약한 것을 탁구해서 많이 이렇게 흡수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조경학과는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관학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과 내에서는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는 그 이후로 한 30년 정도 뒤에나 이루어졌나요? 현재 조경학과는 분야의 특성에 맞게끔 관학에 자리한 건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참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요즘 참 많이 힘들다 얘기는 하는데 선배님들이 공부하셨던 그 상황을 들으면 우린 정말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네. 생각도 들어요. 선배님 이런 초석 위에서 지금의 후배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. 네. 네. 조경 살리기 한마음 운동본부를 만드셔서 전 조경인의 서명과 모금 운동을 전개하시고요. 일일이 국회의원실을 찾아다니시면서 청원과 시위 앞장서셨다고 들었습니다.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. 각자 처한 환경에서 열심히들 살았죠 우리 이제 동문들이. 80년대 초에 조경공사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요. 그래서 이제 민영화되면서 활성화되는 것 같지만 정부에서 지원은 이제 끊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니까 건설업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세 분야가 있었고 나머지는 특수 분야라고 해가지고 특수한 장비나 기술을 요하는 산업 해가지고 거기에 조경이 특수면허라는 데 이제 속해 있었어요. 이 분야를 전부 토목으로 다 내려라 전문 분야로. 조경의 꿈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니들은 저 밑으로 내려가.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그 관심을 못 가질 때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정부의 안을 알려준 사람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당시에 학회장 하던 유병림 교수라고 환경대학원 원장하시고 학회장 하던 분한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.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. 이게 무너지면 학도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지방에서 학회를 하는데 제가 호텔로 제가 쳐들어갔어요. 내일 학회 열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제가 마이크를 한번 잡게 해 주십시오.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그 다음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모금하고 이렇게 서명운동하고 그거를 이제 출범시킨 계기가 됐고 업계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. 선뜻 뭐 이렇게 돈을 내놓는다든지 참여하는데 주저하고 있을 때 제가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당시에 이제 업계에 있던 우리 후배들이 다 참여하고 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정부 입법이 반려가 됐습니다. 저희가 입학할 때 농대에서 탑을 유지했던 학과였는데 공부들을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학과에서 그렇게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졸업할 때 꼴찌 비슷하게 졸업했어요. 이제 전공을 포기하고 타 분야로 가려고 하다가 군대 제대할 무렵에서 다시 내 분야로 돌아가야 되겠다. 나중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뭐 연구소, 뭐 대학 교수 뭐 이런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저는 업계에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험한 시공 일을 이제 쭉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제가 맞닥뜨리게 됐고
그 과거에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능력을 좀 발휘하지 않았나. 그래서 못생긴 뭐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제가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지키셨는데 우리 조경학과까지, 조경 분야까지 지켜주셨습니다. 그래서 조경학과에 50년을 함께 하신 산 증인으로서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. 참으로 이게 우리 조경과의 장점이면서도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상당히 다방면의 학문 분야를 우리가 섭렵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한쪽만 깊이 있게 들어가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제네럴리스트가 되냐 뭐 스페셜리스트가 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조경학은 정말 둘 다 같이 갈 수 있는 조경학의 그 상상력을 가지면 못할 게 없을 거예요.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는 타 분야하고 계속 피드백하면서 갈 수 있는 평소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 분야도 생소하진 않아요. 어느 분야를 가더라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데 조경학이라는 것이 약점이면서도 세월을 가면 약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. 구세어라 금수나 이것처럼 꿋꿋하게 사는 거죠.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. 그냥 꿋꿋하게 살고 부딪히는 데 대해서 피하지 말고 돌파해 나가야지 되죠. 뭐 누구든지 그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아쉽지만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. 서영 씨? 네, 저희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. 조경학과에 갓 입학한 과거의 자신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. 세상에 만날 수 있는 학문 분야는 많은데 조경학과가 가지고 있는 종합성, 융합성 이런 부분은 조경과의 아주 장점 중에 장점이니까 어디 가서도 이렇게 구할 수 없는 문호가 열려 있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다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20살로 돌아간다면?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.